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 허광재 목사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6일 학교장으로 치러진 장례 예배를 끝으로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동성군인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3일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윤리를 파괴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이자 장종현 백석대 총장과 백석대 전신인 대한복음신학교를 설립한 허광재 목사가 지난 3일 별세했습니다. 백석대학교장으로 치른 장례는 6일 천안 백석대에서의 발인을 끝으로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허광재 목사가 지난 3일 오전 천안 동남구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향년 84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6일 오전 천안 백석대학교 소강당에서 학교장으로 장례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는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의 기도와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성종현 목사의 조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인 장종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장 총장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동고동락해온 고인을 기억하며 그의 믿음의 흔적들을 돌아봤습니다. 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명예와 물질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신 충성된 주의 종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장 총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허광재 목사를 추모하며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허광재 목사님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공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은 1940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미국 트리니티 성서대학교를 졸업하고 미 캘리포니아 성서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을 만나 백석대 전신인 대한복음신학교를 함께 세워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백석대학교 교목 부총장,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사를 전한 성종현 목사는 그가 남긴 사명을 백석인들이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거룩한 사명은 우리 백석의 교직원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백석을 향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한 허정한 목사는 장례 예배에 참석한 이들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발이 되신 저희 아버지를 두 팔로 안고 계실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의 품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고 계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허광재 목사의 운구는 평생을 헌신한 교정을 한 바퀴 돌아 장지인 천안공원 묘원으로 이동해 안치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군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법안에서 동성애 처벌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행위를 징계할 개정안을 발표한 뒤 다시 대법원 판례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번복한 입장을 철회하고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성행위와 성추행을 저지른 군인에게 징계를 내리는 법입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은 그동안 군내 동성 간 추행죄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대 내에서 이뤄진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방부는 11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이라는 표현을 적어 부대 내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뒤집는 입장으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국방부 청사 앞에 모여 입장을 철회하고 앞서 발표한 개정안을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심지어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권이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음에도 위헌적이라는 월권적인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이 규정을 축소 해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아직은 휴전 상태인 분단 국가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군 기강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정안에 명시한 대로 추행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동성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군이 향후 동성군인 간 성행위와 추행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3월 첫째 주에 열리는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 세계 기도일 예배인데요. 136년 전부터 진행돼 온 세계 기도일 예배는 우리나라에선 약 100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된 서울 대림감리교회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양에 맞춰 여성들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제단 위에 놓인 초에 불을 붙이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136년 역사를 이어온 세계 기도일 예배 현장입니다. 국내에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1922년 시작돼 현재는 18개 교단, 80여 지역교회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초교파적으로 기도해온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올해의 공동 예배문은 대만교회 여성들이 작성했습니다. 예배문은 매년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지며 자국 내 정치와 경제 상황, 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세계 교회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번 예배문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 또 대만 여성들의 인권 문제 등을 위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성령이시여, 대만 국민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대만이 세계의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편 세계 기도일 예배 각 지역의 모든 헌금은 세계 기도일 본부에 전달됩니다. 예배 헌금은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 인권 개선을 위해 쓰이며 우리나라에선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원폭 피해자 2세 환우 등 전쟁 피해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상호 노력으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열어 일본이 끼친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또 우리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앞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사가고 목회자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을 비롯한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아동 청소년의 성해방을 추구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일사가고 목회자연합의 윤치환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하므로 학생들은 쉽게 성적 탈선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6일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예장 외신 김헌수 총회장은 평소 구티비는 신뢰하는 방송사로서 매달 후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금을 보람찬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모인 후원금을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총회를 비롯해 시청자들이 보낸 후원금은 구티비가 전액 한국교회 차원의 모금에 전달해 현지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40억 원 규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동원 사제 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국회의원들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 현행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양대 노총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20년 말 1,058조 3천억 원으로 5년 만에 37.3%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925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선의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1993년 인간한 이래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등 다방면의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정정미 판사는 1996년 인간 이래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전지방 변호사로부터 2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AFP 통신에 따르면 테오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정보를 가진 국가가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의 이번 촉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원설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서 일부 전사자 이름을 잘못 새기는 등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에 속한 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 로이드 국방부 장관에게 추모의 벽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연구자인 테드 바커와 할 바커 형제는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전사자 이름에 천여 건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무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 제정 시 의회가 국방부에 전사자 명단에 포함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기준에 따른 명단을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스페인이 정치, 산업 등 각 분야 내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성평등 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사회당 집회에서 동등한 대표성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각 정당은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동등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스페인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하원에서 44%, 상원에서 3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다수 발견됐다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4일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표면을 관측하는 탐사차 로버들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삼은 주장들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석화된 회면, 산호, 벌레 등이 사진에 찍힌 물체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진위를 판가름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며 유인 우주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해서 사람이 탐사에 나서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부산 18도, 광주와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더 이상의 방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는 상처보다 기억이 빨리 지워집니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고통받게 되는 학폭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최신호 후원자 외 120분이 긴급 후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